미국 북부 안토니아베이의 작은 마을에선 축제가 한창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마을을 창시한 이들을 기리는 행사죠. 그들의 동상까지 세우는 거창한 행사가 이어지는 이때, 마을의 토박이 닉은 낚시꾼들에게 배를 임대해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마을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던 중 배의 돛이 어딘가에 걸려버리고 말죠. 사실 큰일은 아니지만 강제로 배를 움직이는 바람에 배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돛에 걸렸던 오래된 자루가 찢어지며 해프닝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날 자루 안에 담겨있던 유물들이 흩뿌려지고 말죠. 다음날 새벽, 마을의 해변가에선 심상치 않은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바로 자루 안에 담겨있었던 유물들이 마을까지 밀려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이유 없이 동물들이 죽는 등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닉은 우연히 마을길을 달리던 중 외진 도로를 걷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껄떡대고 있습니다.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며 그녀가 튕기지만 닉은 굳이 차까지 돌리며 꽤나 적극적이죠. 그런데 가까이서 그녀의 얼굴을 본 닉은 놀라고 맙니다. 사실 그녀는 닉의 연인 엘리자베스. 일 때문에 마을을 떠났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죠. 둘은 진한 키스로 반가움을 전합니다. 한편 해안마을답게 선상에서 파티를 즐기는 닉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안개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레이더에 잡힌 정체불명의 안개는 거대한 크기와 빠른 속도로 바다를 뒤덮어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지지만 안개라 그런지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군요. 순식간에 바다를 지나 마을로 향하는 안개. 그때 바다 위 닉의 친구는 기괴한 느낌의 여객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거기에 연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오싹한 기분. 같이 있던 여자 둘이 난도질 당한 채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아든 칼에 맞아 또 한 명이 죽고 말죠. 그렇게 평온했던 안개 속은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을에 도착한 엘리자베스. 그녀에게 다가온 한 불황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해변에서 주웠던 오래된 시계를 그녀에게 건넵니다. 아직도 움직이는 것이 신기하기만 한 시계. 뒤편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죠. 그저 기념품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늦은 밤 닉과 엘리자베스는 오랜 이야기를 하며 같이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꾼 너무나도 현실 같은 생생한 악몽. 물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답답한 느낌. 어딘가 깨름칙함을 느낀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시계에 있던 문양. 그 순간 갑자기 저절로 꺼지는 컴퓨터, 그리고 천장에 찍히는 누군가의 젖은 발자국. 천천히 움직이는 발자국을 따라 엘리자베스는 무언가에 홀린 듯 집 밖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어딘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낯익은 듯한 목소리. 계속 그녀의 이름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짙은 안개가 그녀를 덮쳐오고 안개 속 누군가도 보이는 듯합니다. 어딘가 위험한 느낌. 다행히 사라진 그녀를 닉이 발견했군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안개는 다시 저 멀리 사라져갑니다.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는 안토니아베이. 해변에선 찢어진 자루에서 나온 유물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도대체 이 유물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유물엔 하나같이 같은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악몽과 환청에 시달린 엘리자베스는 정보를 모아보려 마을 회관으로 향하죠. 회관엔 값비싸 보이는 유물을 주운 주민들이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회관 한쪽에 놓인 책을 집어든 그녀. 책 속엔 낯익은 문양이 보입니다. 그때
오랜만에 마을에 돌아온 엘리자베스를 알아본 동네 노인. 그녀는 노인에게 문양에 대해 물어보지만 아쉽게도 노인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대신 알고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죠. 과거 윌리엄 섬에서 일어났던 아픈 역사.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나병에 들끓어 대부분의 사람이 모조리 죽어나갔었죠. 당시 불치병이었던지라 살아나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닉은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찾아 바다 위로 향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발견한 매우 낯익은 배 한 척. 그런데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누군가의 뒷모습. 눈이 꼬매진 채 죽어있는 친구의 모습. 그리고 바닷속 그물에 잠겨있는 또 다른 친구들. 그러나 아직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다 배 안에 냉동창고로 향하는 엘리자베스. 문을 연 순간 창고 안에 얼어있던 친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아무래도 살인범으로 의심받기 딱 좋아 보이는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든 상황이 녹화된 캠코더가 남아있다는 것. 엘리자베스도 생존한 친구의 말을 반신반의하지만 모든 것은 그의 말대로 사실이었습니다. 마을로 흘러들어온 유물들은 어딘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오래된 손거울이 자연 발화를 해버리기도 하죠. 등대지기에 빠른 대응으로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진 않았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불이 꺼진 자리엔 저울 모양의 문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악몽 탓에 괴롭기만 한 엘리자베스. 그녀는 마을의 설립자들이 적어놓은 문서를 발견합니다. 도대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직 안토니아 베이 마을이 세워지기 전 용감한 내 남자는 늦은 밤 무언가 큰 결의를 다지는 듯합니다. 그 시각 안토니아 베이를 향해 항해 중인 대형 여객선. 이 배엔 피부가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까 내 남자가 여객선을 찾아왔군요. 모두가 기피하는 나병 환자들이 정착할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금은 보화를 받는 조건으로 정착을 도와주기로 약속한 내 남자. 그런데 돈을 확인한 내 남자가 갑자기 총구를 겨누며 돌변합니다. 그들은 금은 보화로도 모자라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약탈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선실에 사람들을 감금한 뒤 여객선에 불을 질러버리고 맙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여객선은 한순간 생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내 남자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동상까지 세워진 내 남자. 아름답기만 한 안토니아 베이 마을 뒤편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 그 일을 보복이라도 하듯 원한에 사무친 영혼들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안개 뒤편에 숨은 영혼에게 당한 사람들은 마치 나병이라도 걸린 듯 온몸이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져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죠. 과연 엘리자베스는 분노한 영혼들의 마음을 달래 마을을 지켜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영화 더 포그였습니다.